여러분들과 함께할 의료 정기 세미나, 오늘은 정말 멀리서 멋진 우리 총장님을 모셨거든요. 우리 총장님께서는 본사에서 이미 유명 강사시고요. 어렵게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 여러분들 모두 길을 활짝 여시고 큰 비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멋진 강사님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임 로얄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총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성공자 로얄 마스터 박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두 번 박수를 박는 거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탑센터 산하에서는 강의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쪽에 성공하신 리더님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엄청 카리스마 넘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탑센터 산하에서 방송되는 유튜브를 또 저나 저희 파트너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파트너들을 통해서 백 총장님 강의 듣고 싶다, 저희 산하에 초대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총장님께 한 번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사실 말도 안 섞어봤는데 멀리에서 이렇게 보면서 되게 멋있으시다 이제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사실은 내성적인 성격이라 먼저 다가가지를 잘 못해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근데 정말 저희 파트너들이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흔쾌히 또 응답을 해주셔서 저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저는 이제 여기가 세종시예요. 세종시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또 이쪽 일대 충청권을 이렇게 이제 무대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애터미 한지는 이제 한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고, 애터미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웅진에서 일을 했었어요. 웅진 코웨이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코디 일을 한 4년 정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팀장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서 시험을 쳐서 이렇게 팀장 일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때 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40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중간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한 30대 후반부터 굉장히 많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웅진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 연령대도 다양했지만 직업군도 다양했고 또 그 직업군의 그 고객님들의 과거의 삶의 모습들도 제가 이제 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게 된 거죠. 속속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고객님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제 삶의 어떤 지표로 제가 삼았던 게 뭐냐면 나이를 먹었을 때 50, 60, 70, 80 이렇게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는 되게 사실은 이제 경험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나이를 이렇게 드시면서 그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모습들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꼭 노년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50대, 60대, 70대 어떤 모습으로 나이를 먹어가야 될까? 그냥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이를 좀 잘 먹어가고 싶다. 나이 들고 싶다. 잘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잘 늙어간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 30대 중반부터 좀 자연스럽게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한 4가지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나이를 잘 먹어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고객님들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게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끊임없이 뭔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 이제는 뭐 그냥 뭐 뒷방 노인네 신세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뭔가 내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직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은퇴라는 게 있고 또 은퇴라는 거를 하고 나면 수입이 끊기니까 점점 또 근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몸은 아프고 병원은 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어떤 연금을 준비하고 아무리 해도 병원도 자주 가죠. 실질적인 수입이 끊기니까 그 연금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점점 사람을 안 만나시더라고요. 고객님들이 막 오히려 이렇게 서울, 막 이렇게 경기도 이런 데 계시다가 오히려 지방으로 귀촌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론은 뭐냐면 내 정해진 수입으로 그 서울에서 문화생활이라든가 친구들과 누리고 이런 것들이 뭐 애경사비 이런 것들이 점점 부담스러우시니까 귀촌하셔갖고 조용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객님들을 귀촌하신 고객님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여쭤보면 과거에 뭐를 하셨나 봤더니 정말 사급 공무원도 계셨고 크게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수입도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출을 줄여야 돼서 이렇게 오셨다. 막 이런 얘기들을 또 듣게 됐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직업이 굉장히 괜찮으셨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딘가에서 소속되어서 그 일자리를 계속 내가 그 곳에서 존중을 받고 지금까지 10년, 20년 쌓아왔던 나의 커리어가 그 후배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후퇴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네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그나마 참 행복한 노년이겠다. 잘 늙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의 40대가 넘어가면서 나도 그 네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현실은 어떤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러면 10년을 더 열심히 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나이를 더 먹어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 더 용기가 필요하고 더 이렇게 체력도 필요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그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두 눈과 귀를 열고 저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옛날에 이제 아메이라는 네트워크 다단계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다단계 사업이 정말 어쩌면 잘만 선택을 한다면 제대로 된 다단계를 선택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는 그런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를 진짜 괜찮은 회사, 다단계 회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길을 열고 다단계 회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한 5가지 정도를 알아봤어요. 다단계 회사를, 네트워크 회사를.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또 회사를 선택하면서 제 나름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유통 쪽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유통. 그러니까 늘 소비자랑 접점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은
소비자가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나의 유통의 채널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과거에 제가 아메이에서 20년 전에 경험을 하고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제가 그때 2년을 투잡으로 하면서 분명하게 배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은 앞으로 미래의 유통 사업이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시기상조라서 아직은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인터넷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이런 네트워크 유통이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지만 앞으로 정말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이거는 되게 상식적인 유통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년을 하면서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해야겠다. 정말 괜찮은 게 있으면. 그러면서 또 이제 웅진하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고민이 막 밀려오니까 그런 모든 거를 만족할 수 있는 거는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알아봤어요. 이 회사 저 회사.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보면서 제 기준이 뭐였냐면 결론은 네트워크도 유통이기 때문에 제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론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소비자를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소비자를 못 만드는데 어떻게 사업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소비자를 못 만드는데 어떻게 사업자가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첫 번째는 제품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다단계들이 이렇게 생겨났다가 3년, 5년도 못 가서 망하는 이유는 결론은 이유가 뭘까? 결론은 이 회사가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제품이. 그리고 이 안에서 성공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팔려야 된다는 거는 제품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품, 그 다음에 회사의 생존, 이 회사가 3년, 5년도 못 가서 망할 회사라면 우리가 3년, 5년 해갖고 한 노력이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의 생존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보상 플랜이죠. 보상 플랜이 누구나 우리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할 거예요. 딱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서 나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나 이거 선택해갖고 성공 안 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선택한 이 회사가 보상 플랜이 만약에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낮다라면 내가 열심히 해도 낮으니까 확률이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검토했던 게 보상 플랜이었어요. 이 보상 플랜이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A사를 과거에 해보면서 너무 멋있고 네트워크가 괜찮은 회사인데 결론은 제가 그만둔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제품도 좋고 회사도 충분히 이렇게 성장했죠. 지금 70년이 다 돼간 회사니까 회사도 망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보상 플랜이 똑같은 35% 안에서 그 수당을 주는 비중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위에 탑 몇 명한테 굉장히 35% 중에 20% 이상이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35% 안에서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무지 적구나. 그러면 나는 어차피 그 20% 이상이 포진되어 있는 상위권의 성공자의 자리에 나는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라인을 키워야 되고 무엇보다 그게 어려웠던 거는 그거였어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네트워크는 유통이에요. 유통은 소비자가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 회사를 2년을 진행하면서 저부터 소비자로 쓰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제가 사업을 하니까 그 제품을 썼지 제가 그 사업을 딱 정리하고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품부터 끊었어요. 못 쓰겠다. 사업하니까 썼어요. 사업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 못 쓰니까 주변에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유유상종이에요. 저는 보통 사람이에요. 평범한 그냥 서민, 진짜 서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쓸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 그 A사에서 성공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의사, 박사, 변호사, 사회적인 레벨, 계층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직업이 야쿠르트 배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다 그냥 그런 평범한 소상공인, 농사 짓는 사람,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 못 쓰겠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 마케팅, 이 제품을 가지고 성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레벨이 있는 사람들만 성공하겠구나. 나는 너무 서민이라 나부터 못 쓰니까 내 주변에 쓸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못 만들고, 소비자 못 만드니까 사업자 안 나오고, 그게 연쇄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저를 파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저를 그냥 빨리 파악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2년을 하고 정말 멋진 경험을 하고 턴을 했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의 그 A사에 되게 감사해요. 성공은 못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냥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보다. 시대에 흘러가는 그 정보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야구르트하고 무조건 정말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 A사를 접하고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변하고 있는가를 정말 잘 들여다봐야겠구나.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겠구나. 그런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이 결론은 많죠. 많은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또 할 만한 일은 없더라고요. 뭐 부동산을 갖고 돈을 번다? 뭐 저는 또 그럴 능력이 또 안 되더라고요. 또 자본이 필요한 일은 저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제 몸이 유일한 자본이었거든요. 건강한 육체.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늘 관심을 가졌는데 이 A사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제품이 저부터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그렇게 찾던 중에 우연히 아는 지인으로부터 그 애터미 정보를 듣게 됐고 제품을 써보게 됐고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저는 그분한테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좀 제대로 들어보고 싶은데 그분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럼 나 좀 안내해 주세요 해갖고 간 곳이 이더구 임페리얼 그때 로얄 마스터님이셨거든요. 사업 설명회 하는 데를 제가 처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3시간을 듣고 속된 말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와, 보상 플랜 너무 끝내준다.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상한선? 저는 이 3가지에 너무 꽂혔어요. 무한 누적은 결론은 무한 누적의 가치가 뭐냐면 물론 기다렸다가 돈을 줘. 언젠가는 받을 수 있어.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소비자를 끊임없이 컨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한 누적이 아니라면 이 마케팅이 한 달 간격으로 포인트가 누적된 게 사라져버린다고 하면 소비자들을 우리가 만들고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써봐. 캐시백이 됩니다. 아무리 백날 설명을 해도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한 달 만에 갖추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그 캐시백 하나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무한 누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한 누적이면
언젠가 소비자는 캐시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자가 캐시백을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를 하다 보면 사업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한 누적을 딱 들었을 때 무한 누적? 소비자가 이 수당을 받을 때까지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아? 한 달이 돼도 사라지지 않아? 너무 쇼킹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제품도 이렇게 싸고 무한도적으로 캐시백까지 소비자가 언젠가는 받는다면 소비자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소비자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든지 언니 제품 써봐. 이거 되게 좋고 싼데 쓰다 보면 수당도 들어와 언젠가는 6만 원이 들어와 얘기할 수 있더라는 거야. 뭐가 소비자 만드는 게 어려워? 난 소비자 만드는 게 너무 쉽겠다. 무한누적. 그러면서 그 소비자가 수당을 캐시백을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면 결론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자 조직이 만들어져야지 큰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캐시백을 받다 보면 사업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무한 누적의 가치를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되겠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무한 단계. 무한 단계 너무 쇼킹하지 않아요? 저는 방문 판매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 방문 판매는 끊임없이 매달 팔아야 돼요. 그런데다가 아이템이 제가 했던 웅지는 내구재예요. 비대 한번 들어가면 10년 써야 돼요. 잘 쓰면 10년, 뭐 AS 받고 하면 아무리 못 써도 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매달 신규를 창출을 해야 돼요. 매달 팔아야 돼요. 그런데 애터미 아이템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생활 필수품. 그러면 누가 이래요. 아, 칫솔 7,920원짜리 팔아갖고 그거 다 남아도 7,920원인데 언제 돈 버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비데 하나 팔면 75만 원이거든요, 웅진께. 그런데요, 10년을 써요. 10년, 120개월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7,920원짜리는 온 식구가 썼을 때 2달을 쓴다고 쓸게요. 4인 가족이. 그러면요. 어느 게 더 매출이 많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7,920원 다 남아도, 그러는데 75만 원짜리 그거 하나 팔아서 그게 더 좋지. 그런데요. 7,920원짜리는 알아서 팔려서 나가고요. 75만 원짜리는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제가 막 해야 돼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한 단계 마케팅이고 방문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또 소개로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이 무한 단계가 너무너무 저는 매력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더 재밌는 거는 후원인 개념이잖아요. 추천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추천인 개념은 아무리 무한 단계로 추천인을 준대요. 그래도 뭐냐면 내가 컨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제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만 프로테이지 수당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후원인 개념은 이 애터미 보상 플랜이 누군가가 등록을 해놨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무한 단계를 스폰서의 입장에서 내 하부에서 일어나는 파트너들이 늘어나면 그들이 올리는 매출을 내가 100% 다 받아. 대박이죠. 그런데 저는 또 무한 단계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파트너들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애터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원리는 제품을 전달을 해서 누군가를 소비자로 만들고 소비자를 또 사업자로 리크루팅해서 함께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리크루팅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무한 단계 마케팅이기 때문에 봐보세요. 내 하부에서 파트너들이 등록하는 게 100% 저한테 오죠. 그런데 걔 중에는 인맥이 없는 파트너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제품 전달도 잘하고 인맥도 있는 스폰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등록해 놓은 사람이 파트너의 또 밑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컨택한 그 파트너 하부에서 내가 컨택해 놓은 파트너로 인해서 그 파트너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크루팅을 할 때, 우리가 다단계 생각하면 저 사람 한 명 리크루팅해서 내가 그냥 쉽게 가려고 덕 보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이 무한단계 마케팅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는 마케팅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무한단계니까 내가 파트너 밑에 등록해 놓은 사람을 통해서 그 파트너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리크루팅을 할 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없다? 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할 수 있다 1번, 못한다 2번. 1번이죠. 저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무한단계 마케팅을 딱 제가 이해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A사를 할 때 사업자를 3명을 컨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고 너무 쇼킹한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사업자 중에서 1명을 제가 애터미를 전달을 하려고 만났어요. 사장님, 우리 A사에서는 성공을 못했는데요. 이 애터미 마케팅은 너무 제품도 좋고 보상 플랜이 너무 좋아요. 이거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듣자마자 그분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또요? 저는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다단계에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무너져 내렸냐면 그 사람의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어쩜 똑같은 인연을 보냈는데 그분과 나는 똑같은 A사를 경험하고 생각이 이렇게 다르지? 나는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이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받고 희망을 받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분은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무너졌고요. 두 번째로 무너진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보상 플랜을 잘못 이해하고 컨택을 또 한다면 이렇게 또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기겠구나. 응. 나 시간 낭비했어요. 당신 때문에. 이 말을 들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더구 임페리얼님 강의를 들었을 때는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했어요. 와, 무한도전, 무한단계, 상한성 괜찮네? 근데 그분을 딱 첫 미팅하고 그런 거를 받고 나서는요. 그다음부터 저는 사업자 컨택 안 했어요. 왜냐?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나는 함부로 사업자 컨택하지 말아야겠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는 진짜 괜찮은데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나는 내가 판매사도 가보고 직급도 가보고 또 진짜 제품도 전달을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론상 재구매가 되어야 되고 또 그저 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애터미가 성공자들이 팔려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현장에서 소비자를 만들면서 그걸 직접 경험을 하고 내가 가슴으로 느낄 때까지는 일단 소비자부터 만들어서 느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판매사를 가고 판매사 유지를 3번을 하면서요. 저는 이 보상 플랜과 이 무한 단계와 이거에 대해서 가슴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6개월을 하고 그 다음부터 7개월 차부터는요. 자신 있게 나 사업자 컨택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속된 말로 소비자들한테 전화하죠. 언니, 나 만나. 뭐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전화 피하고
그죠? 뭐 바쁘다 그러고 바쁜 척하고 막 여기에서 우리 상처받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가슴으로 이해했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상처 안 받았어요. 오히려 전화를 해갖고 나 바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엄청난 정보를 줄 건데 나를 안 만난다고? 손해일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제 보상 플랜을 설명하고 아우 이런 건 다단계야 너나 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래 나 성공하고 나서 부자 된 다음에 배 아파하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애텀이라는 사업을 해요. 그런데 엄청난 속도가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는 이 보상 플랜에 대한 거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한다면요. 때로는 내가 이제 한 번씩 내 마음처럼 성장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슬럼프는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요. 절대 포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현장에 나가서 리크루팅을 하고 소비자를 만나고 또 파트너들한테 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주고 이렇게 했을 때 파트너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할까 봐 소위 파트너들이 때로는 우리를 스폰서들을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케팅을 진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열심히 뛰어서 파트너를 성공시킬 수도 있는데 파트너들의 흔한 그런 말로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저는 1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소비자들이 제품 안 써. 나 뭐 바빠서 안 만나. 예를 들어서 나 사업 안 해. 뭐 이래도 굳이 저는 상처받을 일이 별로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감정 소모를 제가 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저는 이제 관계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은 없어요. 이 마케팅과 이 제품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슬럼프를 빠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또 우리 이제 백송호 총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하실 때 제 보상 플랜을 듣고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맞아요. 보상 플랜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고요.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하는 게 보상 플랜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시면 제발 애터미 사업을 하실 때 갑의 자세로 하셔라. 우리는 누구를 리크루팅 할 때 세미나 한번 들어보자. 사정? 그분이 모르니까 물론 저를 거절해요. 그런데 거기에 받을 필요가 1도 없고 그리고 파트너가 해서 내가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내가 또 열심히 뛰어서 성공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파트너한테 끌려다니지 마라. 라는 얘기를 저는 이제 좀 강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보상 플랜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해나가는 방법이 노하우가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재구매가 되고 반복적인 재구매가 되고 계속 추가적인 제품이 써지려면 제품 한번 전달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하부에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파트너 또 그런 사람이 나오고 설사 안 나와도 내가 좀 더 뛰어서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자. 그래서 저의 첫 번째 파트너 같은 경우는 학원 원장님이셨는데 한 번도 이런 네트워크를 안 해봤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사업자 컨택 안 했다고 했죠. 이제 6개월을 그거를 경험을 하고 저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7개월차부터는 무조건 사업 설명을 해서 리크루팅을 해야겠다고 제가 재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7개월 차부터 제품을 전달을 하고 소개를 받으면서 저는 제품 전달하고 무조건 사업 설명을 했어요. 무지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 스프링 노트를
제 목표가 한 달 안에 이 노트를 다 쓰는 게 제 목표였어요. 사업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품 들어가면 무조건 동그라미 그리고 사업 설명했어요. 어떻게 캐시백이 되는지부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연금성 소득이 되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이고 상속이 되는 그 비전까지 듣는 자세에 따라 A부터 Z까지 사업 설명을 저는 다 했던 것 같아요. 7개월 차부터. 그래서 제 목표가 한 달 안에 이 노트를 다 쓰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너가 7개월 차에 만났는데요. 소개로 만났어요. 반신욕방에서 건너 이렇게 맞았는데 그분이 제품을 쓰시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집에 이제 놀러 가면서 이제 화장품 체험도 시키고 사업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괜찮은 것 같대요. 그런데 나는 할 일이 아니고 나는 아이들 가리키는 게 직업이니까 난 계속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나이가 48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몰라. 지금도 체력의 한계와 그리고 학부모들이 나보다 더 젊어. 그래서 뭐냐면 내 말이 안 맥혀. 그리고 또 그 학부모들이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30대 때 같은 나이 때는 괜찮았대요. 근데 나이도 어린 30대 엄마들이 성적 운운하고 왜 성적 안 올랐나 했었고 막 또 아이들이 이런데요. 원장님 손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러더라고요. 아우 나 지금도 한계를 느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길어야 5년을 한대요. 그러면 5년 후에는 뭐 하실 거예요? 이랬더니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파트너에게는 이제 건강이 안 좋은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었어요. 시설에 맡겨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속 관리를 하는 중에 그 아이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이 아이의 이제 시설비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진짜 돈 못 벌고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보살펴야 되나.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속에 대한 얘기를, 비전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해보자. 언니가 정말 3년에서 5년을 준비해서 이게 상속이 돼서 그 아이가 이 돈을 따박따박 받으면 이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 돈 관리를 해서 시집을 가더라도 떳떳하게 이 돈으로 오빠를 시설비도 내고 케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정말 더 성공을 하면 전원주택 멋있게 지어놓고 시설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전문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놀면서 그 아이를 케어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만 같다고 얘기하시다. 진짜 그렇게 되면 야, 꿈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꿈이 현실이 될 거야, 언니.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 마. 내가 해봤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방판도 해봤고 다단계도 해봤잖아, 언니. 이렇게 하면서 언니가 못하는 건 내가 도와줄게. 저 믿고 따라오세요. 막 이렇게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1년 안에 오토 판매사 200 만들어 드릴게요. 함께 뛰어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저보다 오토가 빨리 됐어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고 하기 위해서 등록을 했어요. 이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좌우를 하면서 한쪽에서 먼저 파트너가 그분이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먼저 어느 정도 위치에 될 때까지는 세워놓고 소실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풀어놓은 인프라를 정말 적극적으로 제가 막 후속 관리 같이 하면서 그분이 저보다 팀장을 먼저 갔고요. 리더스도 저보다 먼저 갔어요.
그런데 로얄 클럽은 결론은 제가 또 먼저 왔어요. 우리 일은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무한단계 마케팅은 파트너에 의해서 제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우리가 더 뛰어서 파트너를 성공시킬 수도 있는 멋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서로 함께 뛰는 거겠죠? 줄탁동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보상 플랜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셔서 정말 갑의 자세로 당당하게 사업을 하시는다면 올해 안에 더 멋지게 성공을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응원을 하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셔서 본인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애터미의 매력적인 애터미 얘기, 로얄 클럽 들어가신 얘기까지 우리에게 멋진 비전과 성공의 길 특강을 해주신 하그님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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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정말 보상 플랜을 가슴으로 이해하라고 하시네요.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계셔도 되고요. 예,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말씀 안 드리면 못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편하게 하십시오. 네, 그래서 마케팅 플랜을 우리 애터미 채널 애터미 들어가면 우리 박은임 로얄마스터 강의가 또 있어요. 마케팅 플랜 강의가 본사 원데이 세미나에서도 하신 강의 또 들으시면 정말 쉽게 잘 풀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이 멋진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가슴으로 이해해라. 정말 그 말이 오늘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애터미가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도 대단한 A사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선 성공 못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애터미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이 수익 구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아셨던 거죠. 예, 저도 애터미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 마케팅 플랜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요. 진짜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바로 여러분들 또 조금 자세도 가다듬을 겸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하시고 라인 미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또 들으시고요. 또 수수하고 구수한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부에서 또 야쿠르트도 하셨고 웅진 코이도 하셨고 A사도 하셨고 그러면서 애터미에서 지금 성공하셨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크라운 마스터 되실 것 같아요.